1442년 그해 나는 조선의 기록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의 이름은 해시계와 물시계, 그리고 치국이처럼 백성들의 삶을 바꾸었던 위대한 발명품들과 함께 언제나 세종대왕의 찬란한 시대와 동의어로 기억되곤 합니다. 암흑 같았던 중세 조선의 과학기술에 눈부신 황금기를 선사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미스터리를 알고 계신가요? 단 하나의 기록, 임금의 가마 아녀가 부서진 사건 이후 그의 천재성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천재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조선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당시를 지배했던 복잡한 힘의 관계를 파헤쳐 볼 시간이죠. 그의 사라짐이 결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면모가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조선의 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본래 관노 출신의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손재주와 남다른 탐구 정신으로 일찍이 기술자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죠. 그의 탁월한 능력은 당시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재능만을 중시했던 세종의 파격적인 인재 등용 정책 덕분에 장영실은 마침내 그 빛나는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세종은 장영실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장영실은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일상에 정확한 시간 개념을 심어주었던 장보일구는 햇빛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해시계였습니다. 궁궐들의 우뚝 솟아 시간을 알리던 자경루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스스로 움직이며 종소리와 함께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였죠. 밤낮 없이 흐르는 물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인 치국이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천문 관측 기구들을 제작하며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세종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영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조선 최고의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의 발명품들은 궁궐 곳곳에 세워져 백성들의 경외심을 자아냈고 백성들은 새로운 기구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나던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세종이 타던 가마, 즉 아녀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장영실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게 되죠. 마치 그의 연구실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는 그렇게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과연 이 아녀 파손 사건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길, 우리는 먼저 세종시대의 궁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조선의 한복판은 사실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거든요. 위대한 통치자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다방면으로 개혁을 추진하셨죠. 문을 숭상하던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셨고 장영실 같은 천민 출신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며 혁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물결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던 보수적인 사대부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권력을 누려온 이들은 현상 유지를 원했고
노비 출신인 장영실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컸죠. 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바로 그의 미천한 태생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한들 넘어서기 어려운 벽과 같았을 테니까요.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과 신분적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녀 파손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장영실을 표적 삼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 그를 향한 비난의 물결은 거세게 일렁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께서 타시던 가마, 즉 아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서졌던 걸까요? 남아있는 기록은 아녀가 파손되어 세종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만을 간략히 전할 뿐 파손의 정도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파고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죠. 당시의 가마 제작 기술은 오늘날처럼 첨단화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견고함보다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더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비록 장영실이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지만 모든 공정을 혼자서 관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여러 장인들의 복잡한 협업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기술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아녀의 파손 정도가 장영실을 파직시키고 그의 모든 업적을 뒤로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만큼 중대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 조작이었을까요? 당시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책임 범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최고 기술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부분의 문제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을까요? 이처럼 불분명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끝없이 의문을 던져줍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사건의 진실은 좀처럼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영실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 사회가 품고 있던 복잡다단한 정치적, 신분적,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들이 한데 얽혀 터져나온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한 시대를 빛냈던 천재의 마지막이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더욱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군요. 우리는 과연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떤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기술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장영실의 몰락이 시사하는 시대적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나 한 차례의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죠. 그보다는 조선이라는 시대가 품고 있던 깊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유교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그것을 발전시키는 기술자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존재했으리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년부터 유교를 핵심 가치로 삼았던 나라였죠. 유교에서는 학문, 즉 문을 숭상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실용적인 기술이나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글을 읽고 경전을 탐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대부 계층은 사회의 정점에 있었지만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기술자들은 대개 천민 계층으로 분류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해도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견과 제약에 부딪히는 일이 흔했던 겁니다. 장영실이 바로 이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빛을 발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동래현의 관노, 즉 천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남다른 손재주와 과학적 재능을 세종대왕에게 인정받아 발탁되었죠. 세종대왕은 그의 신분보다는 오직 능력만을 보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과학기술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종대왕이라는 강력한 군주의 비호 아래 가능했던 일이었을 뿐, 조선 사회 전반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장영실이 아무리 많은 발명품을 내놓고 백성들의 삶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해도 그의 근본적인 신분, 즉 기술을 다루는 천민이라는 꼬리표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시도들이 때로는 보수적인 사대부들에게 불편하게 비치거나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장영실의 발명품에 대해 사대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심지어 반대 의견을 내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장영실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실용기술 자체를 낮게 평가하던 시대적 풍토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편에서는 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경전을 논하며 고상한 학문을 탐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영실이 땀 흘리며 복잡한 기계들을 조립하고 새로운 원리를 실험하는 모습 말이죠. 두 장면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존재했지만 사회적으로 부여된 가치와 시선은 극명하게 달랐을 겁니다. 장영실은 아마도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었던 세종대왕의 곁에서조차 때때로 이런 시대적 편견과 내면의 갈등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장영실의 몰락은 단순히 아녀 파손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고로만 볼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사라짐은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그리고 천민 출신 기술자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비극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환경은 세종이라는 걸출한 군주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었고, 그 의지가 약해지거나 외부의 압력에 부딪혔을 때 그는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는 장영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사회가 스스로 과학기술 발전을 억압했던 상징적인 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당대 조선이 품고 있던 보수적인 가치관과 신분제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조선은 혁신을 거부하는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까요?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그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갈래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거대한 운명을 엮어내듯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다양한 힘들이 한데 모여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세종대왕의 의지, 그리고 그에 맞서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보수적인 사대부 세력의 날카로운 견제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천민 출신이라는 장영실의 태생적 한계는 마치 유리 천장처럼 그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실용적인 기술보다는 고상한 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시계와 물시계, 치구기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내놓으며 시대를 앞서갔던 장영실 같은 기술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세종대왕이라는 유일한 후원자 곁에서조차 이러한 시대적 편견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을지도 모르죠. 아녀 파손 사건은 바로 이 모든 복잡한 갈등과 시대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하나의 상징적인 계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마가 부서진 사고를 넘어 그의 천재성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던 유일한 울타리였던 세종대왕의 보호막이 어떤 이유에서든 약해지거나 흔들렸을 때 보이지 않던 시대의 장벽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결국 장영실의 몰락은 한 개인의 불운한 결말을 넘어 조선 사회가 스스로 과학기술 발전의 싹을 잘라내고 미래를 향한 귀한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린 뼈아픈 상징적인 순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사라짐을 통해 기술 혁신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시대를 앞서갔던 통찰력이 견고한 사회 시스템과 고루한 가치관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그저 안타까움을 넘어 역사의 숨겨진 면모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장영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것은 단지 오래된 과거의 미스터리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바꾸려는 혁신적인 인재가 기존의 견고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이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변의 수많은 혁신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흔히 승리한 자들의 이름으로 혹은 빛나는 업적을 이룬 이들의 기록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록의 여백 속에는 장영실처럼 시대의 한계와 구조적 모순 속에서 빛을 잃고 사라져 간 이름 없는 수많은 천재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좌절 위에서 오늘의 우리가 서 있음을 상기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장영실이 시대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